콘크리트에서 누구나 공부하는 게 균열의 원인과 방지 대책, 철근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런 거 다 공부를 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술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 공부한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경쟁력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특이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균열 원인과 방지 대책, 열화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런 거, 철근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런 거 뭐 어떤 기술사 교재 보더라도 다 있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뭐 장판지를 암기를 하시든, 뭐 학원에서 소개하는 서브노트를 암기하시든 하면 되는데, 똑같이 해봤자 똑같은 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은 정말로 콘크리트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특별한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이런 특별 아이템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만들어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 내드린 내용 중에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 문제점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미리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요 자료. 뭐 보니까 좀 어렵죠. 내용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용성과 내구성이 저하되어 가지고 구조물이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문제점이고 결과물이죠. 그거는 조금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이고 조금 관념적인 거고. 자, 그거 말고 특별히 나만의 아이템을 하나씩은 만드셔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그 무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균열 발생 시 문제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균열 발생 시 문제점.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단순보 구조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순보 구조물. 자, 이런 단순보에 여기에 더블로 나는 등분포 하중이 만약에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보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철근이 박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다 보면은 뭐 재료 분리가 일어나 가지고 이 철근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는 균열이 이렇게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균열이 발생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철근이 부식이 발생하죠. 물론 철근 부식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O2, 산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Cl-이온, 염해, 그 다음에 CO2 가스, 중성화, 이런 것 때문에 철근이 부식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철근 부식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 여기 철이 있으면은 철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게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Fe갈로 OH2, 수소나 제1철 만들어지는 게 녹이죠, 녹. 물론 여기는 이제 물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녹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철근 부식, 외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들은 뭐 관념적인 이야기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단면이 감소를 합니다. 단면 감소. 자, 우리가 설계 기준에 보면은, 요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드렸으니까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길이가 L이라면은, 설계 기준 등에서 이 보나 이런 거 설계를 할 때, 단순 보인 경우에는 16분의 L 이상, 뭐를, 요 폭이 B이고 높이가 H라면 이 보의 높이 H를 16분의 L 이상 하면은, 자, 처짐, 이 보의 처짐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보의 처짐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사 시험 칠 때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기 등분법 하정이 작용할 때 이 보 하단에 F라는 응력이 작용하는데 이 F라는 응력은 I분의 M 곱하기 Y라는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 하단에 처진값 델타가 있습니다. 델타. 이건 뭡니까? 384 2I분의 5WL 4성. 이 혹시 뭐 암기 못 하셔도 관계없는데 가능하면 암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처짐량이 발생을 합니다. 자,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죠?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철근이 노출되어 버리면은 이때 요 부분에서 보의 높이 H가 엄청 감소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H 다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엄청나게 감소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때 이 I 값, 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기억나시죠? 자, 직사각형 단면일 때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은 12분의 BH 3승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H 값이 엄청 적어지면 이게 3승인데 이놈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I 값이 엄청나게 적어지죠. 자, 여기서 이 I 값이 엄청나게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처진 값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기준, 구조 기준에 보면은 이 처진 값도 제한이 있어요. 단순 보인 경우에는 800분의 1입니다. 800분의 1. 이 처짐량이 800분의 1보다 커졌다. 그러면 이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될 수도 있겠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근이 노출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 단면 이상 모멘트가 적어져 가지고 처짐이 엄청 커져 가지고 한계치보다 커지면은 이 구조물은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균열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어떠한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철근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균열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 단면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것을 우리는 X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뭐죠? D라고 표현하죠. 철근의 유효 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효 깊이.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균열이 발생하면은 실제 이 콘크리트가 유효한 단면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단면이 2차 모멘트,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단면이 2차 모멘트를 그러면 IG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12분의 BH 3승입니다. BH 3승인데, 자, 요때 균열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균열 환산 단면 2차 모멘트 ICR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ICR 공식 제가 자료 소개시켜 놓아 드렸죠. 저도 암기 못합니다. 저는 이 공식 암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나는 뭐 시험 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왜 암기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해드리면 됩니다. 저는 암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부럽죠? 저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균열 한산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있는데 제가 암기를 못했으니까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적습니다. 3분의 1 BX 3승 플러스 N. N은 뭔가 하면은 탄성 계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N. 자, N에다가 D-X. D-X의 제곱. 이렇게 해서 균열 한산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합니다. 이때 X는 뭔가 하면 중립축의
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면은 여기에는 요 빨간색의 콘크리트하고 철근만 존재한다. 이 단면은 없다. 해서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단면 2000모멘트를 구한 게 한산균열 단면 2000모멘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한산균열 단면 2000모멘트하고 균열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그 값을 적용을 해서 IE라는 값을 구하는데 IE는 유효 단면 2000모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 단면 2000모멘트를 가지고 이 처짐량을 계산하도록 설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산균열 한산 단면 2000모멘트하고 원래 단면 2000모멘트하고 요 사이에 유효 단면 2000모멘트가 있는데 이걸로 이 보이 처짐량을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한계치 800분의 1보다 커지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해서 시공할 때까지 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감성적인 균열 이야기할 때 감성적인 균열 원인과 방지 대책. 균열 원인은 뭡니까? 재료 배합, 운반, 체계, 다지기, 마무리, 양식 관리 잘못하면 균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용성 내구성이 저하됩니다. 사용성 내구성이 저하되면 콘크리트 고정물이 품질이 저하되고 콘크리트 고정물이 품질이 저하되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콘크리트 고정물의 성능이 뭐냐?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 경제성 이런 것들. 그러면 균열의 형태가 뭐냐? 또는 열화의 형태가 뭐냐? 김표박마입니다. 균열, 표면결함, 박리, 마모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흔히 이것을 우리는 장판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 장판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이 정도 다 합니다. 이 정도 전부 다 합니다. 철근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 철근 부식 원인은 염중알입니다. 염의 중성화 알칼리 골재 반응. 염의 메커니즘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죠. 알칼리 골재 반응 메커니즘 공부하셔야 되죠. 중성화 메커니즘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알칼리 골재 반응은 뭐죠? 알칼리질 콘크리트하고 골재가 실리카질이다. 그러면 실리카질 골재는 물 속에 있을 때 실리카질 골재 주변에 수소 플러스 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소 플러스 이온하고 알칼리 물질하고 교환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골재 주변에 실리카질 같은 계일, 반응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팽창하면서 골재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그 깨어지는 힘들이 콘크리트를 타고 균열이 막 발전을 하는 거. 그게 알칼리 골재 반응입니다. 자, 알칼리 골재 반응의 결과물이 뭐죠? 팝아웃, 이런 거. 또 팝아웃의 원인은 뭐죠? 알칼리 골재 반응, 동결 융해, 반복. 그것 때문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골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걸 팝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콘크리트는요, 귀신 머리카락처럼 막 물고 막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콘크리트 공부 적당히 하자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강회원님이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이 강의 안 듣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 믿든지 말든지 죽을 고생하면서 골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싶으면 콘크리트 들어가고 쉽게 하고 싶으면 콘크리트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콘크리트 하지 말자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닌데. 맞습니다. 콘크리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콘크리트 관련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만 주시면은 메일 주소만 주시면 제가 1초 안에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1초는 좀 짧고 제가 막 찾아야 되니까 적어도 하루 안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저 외장 저장 장치 있습니다. 약 한 2TB 정도 되는데 콘크리트 관련 제가 한글로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한 600, 700개 돼요. 600, 700개.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전부 다. 원하신다면 다 날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배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콘크리트 자료가 없어서 강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는 잘못 먹으면 독약입니다. 잘못 먹으면. 잘 먹으면 명약이 되는데 잘못 먹으면 독약이 돼요. 기술서 공부 콘크리트 하다가 포기하는 수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왜 이래 어려워 하고 때려치운다고. 공부 안 해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콘크리트는 제가 오늘 강의하는 수준만 하시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면접 갔을 때 콘크리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콘크리트 총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나머지 2시간은 제 교재를 보면서 쭉 마킹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